문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남녀 문제나 로레스 그건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기묘 같은 경우는 기토가 일을 시작하는 거랑 관련된다고 설명해 줬거든요. 일? 기가 갑이나 묘를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왜 기토 입장에서 아니 기묘가 아니고 괜찮아? 아니, 기묘가 아니야. 혹시 뻥 치려다가 못 치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뭔가 뻥을 치려고 그랬는데. 병자? 아닌데? 정묘? 아 정묘예요. 정묘가 어쨌다고? 정묘가 왜 그러면 묘 중에 갑이랑 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묘가 정화 입장에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지? 갑 정화 입장에서 왜 갑을이 일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정묘가 월에 있어. 월에 있으면 갑, 을 이렇게 되면 그 궁위로 보면 직업궁이니까 갑이라는 곳에서 을로 가거나 을이라는 곳에서 갑으로 가거나 이렇게 직업이 변할 수가 있을 거 아니라고, 그치?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을 궁일까지 설명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간지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이라고 쳐봐. 그러면 갑이 을로, 을이 갑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정화라는 직업 갈등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 갈등. 응? 직업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위를 감안하면 오래 있다면 충분히 그러겠지. 그러니까 자묘오유는 무조건 기본적인 의미가 갈등이야. 왜냐하면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 A에서 B, B에서 A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그 바뀜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피려면 시절이나 사계도를 살피면 되겠지. 예를 들어 정은 당연히 갑을 좋아하잖아, 그치? 을은 뭐 크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갑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그러면 갑을 예를 들어서 묘인데 그 지금 대원이 갑이야. 그러면 계묘년에 마침 정묘와 계묘가 만났으니까 월이라고 그러면 이게 묘묘로 복음이고 충하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겠지. 근데 대원이 갑이야. 그러면 변화를 주라고 해야 돼? 말해야 돼? 주라고 해도 괜찮잖아. 왜? 정화가 좋아하는 건 갑이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 조언을 해야 되지? 별로잖아. 왜? 그전에는 갑에서 을로 왔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내년이 갑진년이야. 그러면 정묘 입장에서 계묘년에 복음으로 밀어내는 게 좋겠어? 아니면 갑진에 갑이 왔을 때 직업 변동을 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작년이었다. 내년에 갑진년에 바꾸라고 하는 게 좋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지에 그것 중에 하나를 그냥 직업 이걸로 설명한 것 뿐이고, 동일한 논리로 궁위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일주다 그러면 부부궁에 대한 변화를 봐야지. 전환, 변동 이런 걸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 묘목인데 계속 해자축으로 간다.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 아니라고? 수기가 사주에 잔뜩 있는데 해자축이 온 것과 화기가 잔뜩 있는데 해자축이 온 것과 당연히 틀려지겠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묘목이 지금 대운과 지금 세운이에서 갑에서 을로 가는지 을에서 갑으로 가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직업도 배우자도 자식도 뭐
고가 이동도 다 포함되는 거야. 그 하나 포함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신을 가미하면 10신을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올해 정화 입장에서는 10신을 가미하면 정인, 편인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궁위를 감안하면 정인이든 편이든 상관없이 직업 변동이야. 그렇지? 근데 무자다. 그럼 임계다. 사실은 그거를 여자 관계 뭐 이런 거라고 내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지금 무자 일주인데 이 사람이 임대운을 지나가면 얘는 뭘 키우려고 하는 거야? 모토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을 키우려고 한다고. 갑을. 그렇잖아? 그러면 임, 갑, 무 이렇게 되는 거야. 무, 임, 갑.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좋아. 기토가 해야 될 일을 무토가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언제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기쁨조밖에 안 되잖아. 기쁨조. 그지? 근데 만약에 지금 개대원이고 을이 왔어. 그럼 을개물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무토 입장에서는 을개물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십신으로 보면 자, 임수는 편재예요. 그래서 편재니까 내 여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 너무 무식한 통변밖에 안 된다는 거고. 개수는 정제니까 내가 취해요. 이것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지금 대운이 뭐고 세운이 뭐고 그 상태에서 얘가 임수를 활용했을 경우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지. 아, 모토니까 임수가 와서 갑을 기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 개수가 오면 을을 새싹을 기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사주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서 물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궁이가 연이야. 올해 저게 을개물 했어. 그러면 직업 고가 사회궁에서 이걸 뭘 하자는 거잖아. 근데 무개가 있는데 무일간에 개시야. 그리고 개묘년이 왔어. 그럼 당연히 시에서 뭔 지랄 하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럼 저거는 연애질이지 직업궁은 아니잖아. 그냥 개론을 설명한 거지. 재성이니 어쩌니 그냥 그걸 쉽게 이해시키려고 아, 임수와 개수 이렇게 갈라져. 그 십신으로 보면 이런 거야. 그냥 그걸 그냥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한 거지. 무조건 저러고 단정한다 보면 안 돼. 저는 정묘에서의 그 정화에게 목 끼우지라는 게 직업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업이 될 수 있지. 당연히 직업이 되지. 왜냐면 다른 거하고 달리 정화는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쳐봐. 무토 얘는 뭐에 따라서 그 동향이 많이 달라지냐면 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임수를 배합하면은 얘는 갑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렇잖아. 당연하잖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갑의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 지금 임자인데. 임자니까 자수에 개수도 있거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까? 근데 급당황 개수가 왔어.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을 을로 가지려고 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대운이 임갑인데 지랄 맞고 사오미야. 이게 지랄 맞는 거잖아. 이러지도 모르고 저러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거야. 왜? 임갑은 해자축을 원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을로 가려고 그랬더니 대운이 해자축이야. 이것도 지랄 같잖아. 이런 게 엇박자라, 이런 게. 살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야.
을게 뭐 하고 싶은데 대우는 해자축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공간 이동을 해서 저 멀리 가서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양식 같은 거 되겠네요. 물고기 양식 같은 거. 아니, 나는 양식을 안 좋아해서. 한식? 한식을 좋아했어. 갑자기 나를 양식을 만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정화의 포인트는 목이야, 목. 왜냐면 물론 화, 목 이렇게 되겠지. 정화라는 열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불이나 병정이 정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야. 물론 할 일은 신유 이런 게 있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정화의 체성 존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가불, 병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얘는 열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토는 뭔가를 기르거나 품거나, 근데 이 품거나는 무토 입장에서는 어울리지는 않지. 주로 기르거나야. 근데 품거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내다야. 뭐를 드러내지? 경신을 드러낸다고. 이건 키우는 건 아니잖아. 경신은 그냥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혹은 나 잘났어 명품 가방, 저기 필리핀 뭐 그 여자 있잖아, 뭐 있는 왕비, 그 지독한 소비광 그런 것처럼. 근데 기르거나는 수기지, 임수, 개수 이게 있어야 기를 텐데 임수가 오면 갑을, 개수가 오면 을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엇박자가 될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운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지. 지금 뭐 한 거지? 각각의 글자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신이 그 공통적인, 아니, 그 십신이라는 것이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어떤 평균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십신처럼. 각 글자는 각 글자가 원하는 핵심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임수다. 임수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신금을 품거나 간목을 기르거나 이걸 한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얘는 무토니 뭐 병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수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핵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식신상관, 편재정제 이 모든 가치들이 100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정화는 핵심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체성이지? 열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왜 유지하려고 그러지? 신유의 열을 제공해서 열매를 수확 완성하려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갑, 을이 있어야 되는데 요 가치가 충분히 직업, 선택이라고, 비록 십신으로는 정인이지만 직업이라고 간주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십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런 거야. 마치 물성치가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니, 그래, 어떻게 똑같니? 응? 당연히 틀리지. 각각의 글자는 다 틀린 거야. 무토는 터전 역할을 하는 거야. 임수는 잉태 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정화는 열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병화는 빛을 방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각각의 글자의 핵심이 이거고 그 핵심에 따라서 뭘 배야 되는지를 봐야지. 그게 오히려 훨씬 중요한 거야. 왜 임수일간인데 이상하게 신축시가 되면 왜 좋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런 걸 이해를 못하면. 왜냐면 임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품는 것, 이게 좋은 거야. 그게 그 임수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 이게 있는 다음에 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갑이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해가 있다. 이 개해를 첫 번째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신유가. 그 이유가 뭔데? 갑이 아니야. 을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개해, 을축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 개수가 을목 이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뭐가 잘못되어 있지? 개에서 활용할 신유가 없는 거야. 신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금이 딱 나왔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 이렇게 일간이 신금이라고 그러면? 그럼 일간 신금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야? 졸리는 입장? 개 입장에서는 신금을 이제 데리고 당연히 개의 입장에서는 연주 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신금이 나옴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전에는 맹탕물이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 이 얘를 일간을 혹은 월간을 뭘 비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없이 할아버지의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나오기 전까지 개해의 조부모는 뭘 하겠다는 거야? 그냥 흘러다니겠다는 거야. 흘러다니겠다. 그럼 거기다가 60갑자의 마지막이야. 그치? 더더욱 흘러다니겠다는 거야. 근데 을축이 나왔다? 그러면 개수는 을목을 키우려고 할 일이 생겼지. 문제는 축골이야.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적당하게 키울지도 못해. 또 뭐가 빠져있지? 무토가 빠져있잖아. 그치? 무토도 없네? 그럼 여기서 뭘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냥 키우기는 하는, 이게 농사 짓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축골이니까. 뭐 하자는 거야? 아무런. 그리고 여기 축중에 신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너덜거리고 있지. 너덜거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축토에다가 신금을 공급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축토가 개를 흡수해서 계속 너덜거린 다음에 을목을 내놓는 거야. 그죠? 멍 때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들어봐. 아직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 자, 개해년이야. 개해년이면 이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왜? 자, 수기의 조건은 개수는 기본적으로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 해수는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하지만 적어도 을목을 키우고 간목을 키우는 가치가 높아지려면 여기에 신유를 공급해 줘야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지? 종묘사직을 지킨다고 그러잖아. 종묘사직을 지키는 거야. 같은 물이라도 신유가 없이 개을, 해갑 이런 거는 키워도 별 가치가 없다니까. 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월을 딱 을축을 얻었네? 그러면 해자축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여기서 보충한들, 축중 신금을 보충한들 이미 늦었잖아. 왜? 이 개해 앞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데, 개년 앞에서 보충해야 되는데 나중에
을축이란 올해서 땜빵질 하는데 그 땜빵질 하는 가치도 개랑 축토가 섞여가지고 죽탕밥이 돼 있는 거야. 너덜너덜 한다고. 너덜너덜. 신금이 너덜너덜해져. 신금의 체성은 다이아몬드로 딱딱해야 하는데 축중 신금은 유자파로 너덜너덜한 상태 플러스 개까지 공급하니까 더 너덜너덜해 썩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저거 개의 을축을 다 살리려면 뭘 공급해야 돼? 오 마이 갓. 이때까지 설명해 주시. 오 마이 갓. 신유가 말이야, 신유. 그러니까 병화는 가치가 없어요. 얘가 급한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 기껏 본 게 조를 본 거예요, 조를. 지금 이 글자들의 속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추워.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추워가지고 덜덜 떨던 애들이 그냥 의자 하나 내고 햇볕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게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지? 할 일이 있을 것 같죠? 병화 온다니까 이렇게 뭐 햇볕 쳐다보면서. 그게 그 정도 수준, 가치라니까요, 병화는. 개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흘러가다예요. 흘러가다. 안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놀겠다는 거라니까. 육식갑자의 마지막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런 게 방탕이라니까요. 그 방탕하지 않으려면 거기다가 신유라는 씨종자를 집어넣어줘야 물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애 뵈면 얌전해지잖아. 그 담배 피던 애들도 그 애 임신 기간에 담배 안 피잖아. 어? 그래서 이게 담배빵 하던 애들도 안 하잖아. 애들 임신하면. 어? 칼로 막 긋던 애들도 안 하잖아. 얘한테 안 좋을까봐. 그게 왜 그래? 이 개의 가치가 사정없이 달라지거든. 이 신유를 품으면. 그러면 지금 보통은 개 속에 신유를 공급하면 나쁠 것 같아. 왜 나쁠 것 같냐면 조가 더 엉망이 될 것 같거든.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생고생. 이거 명리 하나 안 돼. 절대 못 깨우쳐. 글자의 가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그 벽을 절대로 못 넘어서요. 추우면 무조건 따뜻해야 되고 더우면 물 줘야 된다는 그 정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글자가 원하는 것들은. 지금 이 을축이 생각을 해보세요. 개의 을축이에요. 개의 을축. 이 축중 신금은 요즘 표현으로는 개너덜이에요. 개너덜. 그냥 너덜거리는 게 아니라 개너덜거리다 그러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막 녹슬은 기찻길도 아니고 폭삭 망한 기찻길이에요. 그 상태에서 뭘 공급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병을 하면 그 녹슬은 기찻길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햇빛 보고 있다니까. 그게 따뜻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추웠어. 뭘 할 일이 있어요, 병화가 할 일이 있으려면 경신이 있어야 돼요, 경신이. 아니, 경신도 없는데 병화가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글자들의 속성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축이 왔어. 지금 그러고 있어. 을축 자체만으로도 을목은 축토에서 응결돼 가지고 묘축으로 묘축으로 응결돼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병화를 공급해 줘서 애들이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없다니까요. 얘가 할 일이 있으려면 신유를 공급해야 돼요. 이게 절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신유가 을목을 친다고 생각하거든. 절대로 이해를 못하지, 저거를.
운에서 좋은 이유를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을초골인데 왜 경신 신유대운의 수백억이에요? 당연히 못하지. 할 수가 없지. 저걸 생극으로만 보거든. 그리고 조으로만 보거든. 병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을목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기에서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을목은 저기서 기어 나오지 말았어야 될 놈이야. 초골에 지가 뭔데 기어 나왔어. 이미 시절이 깨져버린 거야. 초골인데 어떻게 을목 새싹이 나와? 묘월에 나와야 되지. 안 그래? 정확하게 초골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을목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초골이라는 환경이 을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을목이 초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초골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금기, 신유수를 보충해서 축중에 있는 너덜거리는 신금을 더 딱딱하게 해줘서 계속 뭘 해줘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을목을 내주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천 공급이야. 미천. 미천이 이렇게 미천이가 아니라 이거 미천이구나. 그지? 미천 공급하는 거라니까. 도박을 하는데 금기를 보충해줘야 뒤에 자본이 뒤에 이거 뭐 미천이 계속 잃어도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겁먹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신금, 저기 축도 안에 신금을 공급하지 못하면 갑이나 을로 나오는 순간 그 뒤로부터는 신금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기 그 딱딱한 체성이 사라져 버려. 그러면 한번 부도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나처럼 도박도 해보고 참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야 인생을 이해하는데, 내가 그래서 농사 30년 지었지, 도박 20년 했지, 응? 이거 다 해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다 해봐야 수천 살이더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축토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인데 어떻게 또 신유를 공급해야 좋아라는 생각을 하면 큰 이제 조운이 생각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혹시 입에서 피 나오는 거 아니지? 너무 열변을 토해. 피 나올 것 같아. 안 튀었지? 저 빨간 좀. 혹시나 막 피 튀어도 이해를 해. 그러니까 촉토에 신금을 공급하면 그런 거고, 여기다가 임묘진으로 나가면 촉중에 있는 개수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임묘진을 키울 거라고. 전혀 틀리지. 하나는 기술이나 예능이나 뭔가 임묘진을 기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저건 금방 미천이 고갈되겠지.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 축중에 있는 거를 써야 되니까. 개의 너덜거리는 걸 써야 되니까. 머리는 너덜거리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딱딱한 신금의 체성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바닥이 나잖아. 하지만 축중에 신유수를 공급하면 축도 속에 있는 신금이 계속 딱딱해지면서 계속 여기에 있는 을목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축도 속에 금기를 집어넣으면 을목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온다니까? 근데 뭘로 보냐면 신유 경신이 을목을 조져서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고. 뭘 본 거지? 생각을 본 거야. 글자의 쓰임을 본 게 아니라 생각을 본 거라고. 뒤지기 어렵지. 어렵지, 그치? 이게 을축이 월이면 그런데 일주가 돼서 일간이 을이 되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수도. 당연히 배우자 사이도 안 좋아. 을축은. 왜냐면 불편해. 하지만 월주가 되면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뭐 회계사도 하고 세무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꽤 쓸만하다고. 물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아버지 활동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답답해지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설명한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마 10년 후에나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보통 4년 걸리는데 이제 이건 한 18년 걸릴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걸 생각으로 보는 순간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을목을 조지는데 왜 신유가 좋지? 축월이라는 월지 시공에다가 금기를 계속 공급해서 을목이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으로 보면 을목이 박살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손흥민이 그래서 쉬는 날 좋은 게 그런 이유. 걔는 아니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걔가 임신년 정미월인가 그렇잖아. 그럼 정임을 써야 되잖아. 그치? 정임을 같이 있게 쓰려고 그러면 신금이 써야지. 그렇잖아. 일간이 또 상관이 없네요. 을목은 물론 생각으로 보면 을정신이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정임합의 가치를 쓰려면 신금이 써야 되는데 걔는 임신으로 있잖아요. 임신. 그거 미토니까 또 해외에 있잖아요. 그치? 하여튼 미토는 해외 속성이 엄청 강해. 이거 이해돼요? 어렵지? 어려워. 어려운 거야. 설명도 어려워. 깨우치는 것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워. 여기에 축토를 공급함으로써 얘가 지금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개해, 을축 이 상태에서 일간이 뭘 나와야 되냐 이거지. 개해, 을축을 좋게 쓰려고 그러면 어? 병화? 뭐라고? 정화? 신유 나오면 너무 을이 죽어갖고 병신으로 좀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잖아. 그 이제 봐봐. 나중에 구조가. 자, 신금이 오면, 어찌됐든, 신금이 오면 얘가 살아. 근데 만약에 경이 오면 개가 살아주고, 확 또 느낌이 달라지지? 쉽게 그냥 타협하려고 그랬더니 영 안 먹히지? 그거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니까? 그래서 까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응? 태길이라는 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적당한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자, 경금을 딱 들이대는 순간에 개가 아무 쓸모가 없어. 경금은 개에서 이미 방탕이라고 해버리잖아. 별 볼 일이 없잖아. 거기다 축월이야. 좋을 것 같았지? 대충 타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개를 쓰려면 오히려 신금이 홀랐지. 안 그래? 그래야 개를 바로 쓸 수 있잖아. 거기다가 을목, 간목. 근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을보다는 갑을 천간에 냈으면 좋겠지. 하지만 갑자 을축도 둘 다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어. 왜? 둘 다 시제를 이뤘잖아. 갑자도 갑은 자월에 나올 수가 없어. 을도 축월에 나올 수가 없어. 고로 갑자 을축은 월에 있으면 안 돼. 갑을은 월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축에 있으면 안 되는 글자들이야. 경자, 신축,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짝이 맞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갑자, 을축은 시절, 말이 안 돼. 자축월에 무슨 갑을이 나오냐고. 당연히 경자, 신축,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간직의 배합이 맞는 거라니까? 안 그래? 당연히 그렇잖아. 머리 깨져요? 정유는 나빠요. 아니, 정유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정유를 해서? 자, 여기 내가 이것만 얘기했잖아. 여기에, 지금 여기서 정화를 공급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응? 물론, 정화를 해서 축토에다가 열기를 가해가지고 축중 신금을 좀 딱딱하게 하려고 할 수 해. 그럼 뭐에 축월에 개가 정화가 뭔 열기가 있고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을축이 축중 개수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때잖아. 그럼 정화 쓰지 마 이러고 있는데 정화 들이대면 뭐 하냐고. 라이터를 켜게? 다 태워 죽일 거야? 추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병인 넣으면 어때요? 네? 병인.
병인을 넣으면 축에서도 인이 나오고 인갑병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축중의 신금을 보충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흘러서 교육 공무원 이 정도 원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100으로 쓸 수 있는 가치를 30으로 쓰는 거야. 30으로. 그게 아니 신님 말고 다른 거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인 그렇게 되면 이 개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병인으로 나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개해라는 물의 의미가 물의 가치가 없으니까. 나 병인으로 나온 뭐해? 시종자가 별 볼 일이 없는데. 병인으로 나온 뭐해? 축중 신금이 너덜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씨발라질 자식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종자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인목이 나온 거야. 푸실하겠다고 그러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해 줄게 다음 주 말에. 이미 그냥 쉽게 말하면 싸질러 놓은 애가 나온 거야. 싸질러 놓은 애가. 조폭 비슷한 놈이 새끼 쳐가지고 내놨는데 병인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걔 일축에서 축토가 저기 성질이 좋은 게 아니잖아. 방탕의 어둠의 새끼잖아. 어둠의 새끼. 그래갖고 병인이 나왔으니까 밤에 우연히 길 가다 싸질러 애가 병인으로 나온 거라니까. 그렇게 그게 쉽지 않아. 저게 먼저 얘를 그럼 뭐를 보충해야 되지? 그게 쉬울 것 같아도 이 신금이 왜 좋은지를 그때 이해를 한다고. 겉으로 보면 신금이 나오잖아? 정간, 신금, 일간이 나오면 저기에서 뭔 신금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잖아. 당연히 신금 입장에서 개 얼추 별 볼 일 없지. 어두운데 뭘 볼 일 있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냐면 게임은 30세 이후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등장함으로써 아무 쓸모없는 개가, 쓸모없는 을축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갑자기 신유, 경신, 대원 만나면 갑자기 크게 발전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지. 왜? 을목이 조짐당한 것만 보이거든. 생각론을 배운 애들은, 십신생각만 배운 애들은 경신 신으로 박살나겠군. 특히나 여기가 병화라고 쳐봐. 박살나겠군. 이런 건가 밖에 생각을 못 하지. 이해되죠? 물론 이제 을축 자체에 을축, 병인데 뭐 예를 들어 병진이다. 이러면 다른 거야. 그거는 또 유축진 이런 걸 활용하는 거야.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유 이렇게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병진을 택하면 좋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개에서 출발했잖아. 개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 개만 해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축토까지 너덜거리고 있네. 을축으로 망가져 있네.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송중기 선수가 저랑 비슷한 송중기는 신정임 이런 구조 아닌가 모르겠는데. 송중기가 이제 을축, 의유, 신유거든요. 을축, 의유, 신유. 의류, 신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물론 이제 신유, 을목 조저, 그 다음에 요 축토의 을목은 해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부인만으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배합하고는 잘 안 맞지. 왜냐면 이게 축토를 을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잖아? 뭐지? 분명히 을목이 박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부자지? 돈을 그렇게 쉽게 뭐 수백억, 뭐 천억, 뭐 어떻게 벌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보여. 저 거지 사주지 무슨 부자 사주야. 안 그래? 편재 조적격이잖아.
편제 조적격 중에서도 편제 마구 때려 조적격이잖아. 을목이 어떻게 살지? 박살나지? 근데 사주에 진짜 신유금이나 이렇게 신유, 유금 이런 게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글자가 많은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콜롬비아 방산업체 수조원이라고. 신묘, 신축, 신유, 신묘 처럼 거지 같잖아, 그지? 신묘, 신축, 신유, 신묘 거지 같잖아. 근데 제주도에 5위 안에 드는 부자야. 호텔이니 뭐니 다. 뭐야 이거 묘목 박살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왜 부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신축이야.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유를 공급하고 신유를 축토에 공급하고 묘목으로 기어내놓는다? 축토에서 뭔가를 갑이나 을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안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계속 뻥튀기 하듯 나오는 거야. 물론 이 사주는 요촉진 뭐 이런 결로 그 한탕을 벌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유는 이런 것들은 구조들이 굉장히 단일하잖아. 단일? 뭐든지 나 돈 벌 거야. 명확하게 나는 그 뭐 어쩌고 명예고 뭐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돈만 벌겠어. 이건 꿈이 확실한 사람이거든. 아무 짓도 안 하고 오로지 돈을 벌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오늘 지금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울걸?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쉬자고.